할아버지,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소인이 무능해서. 3일만 저와 함께 있어주시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안동 서원가 낡은 기와집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가을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25 김도원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이를 갈았지요. 7번째 과거 시험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는데 또다시 낙방이었습니다. 도원아, 괜찮다. 다음에 또.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 도원은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3년 전부터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계셨지요.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이옵니다. 집안은 날로 기울어져 끼니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약값으로 논밭은 모두 팔아치웠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낡은 집과 몇 권의 책뿐이었지요. 할아버지, 소손이 무능해서 이 모양입니다. 도원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먹이자 할아버지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내 걱정 말고 내 앞길이나 생각해라. 이 늙은이는 이미 다 산 몸이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반드시 명의를 찾아서 할아버지를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잠들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더욱 차가웠지요. 하늘이시여, 이 불효자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튿날 새벽 도원은 할아버지께 아침죽을 드리고 안동 장터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돈이 될 만한 일거리가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새로 나온 무명이오, 한 필의 닷냥, 싱싱한 배추와 무, 어서 사가시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지만 도원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푼돈도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영감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서 의원을 불러오시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에는 60 넘은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지요. 이거 중독 증세 같은데 어디 독을 먹었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갑자기 한 젊은 여인이 무리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낡은 갈색 치마에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등에는 커다란 약초 꾸러미를 쥐고 있었지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물러서자 여인은 쓰러진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뭐 하는 것이오, 처자? 의원도 아닌 젊은 여인이 뭘 안다고.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은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 어르신은 어제 저녁에 상한 생선을 드셨군요. 그것도 바닷가에서 잡힌 복어 종류를. 어떻게 알았소? 노인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장에서 싸게 파는 생선을 사다가 끓여드렸는데 여인은 빠르게 약초 꾸러미를 풀어 여러 가지 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입안에서 씹어 으깬 후 노인의 입안에 넣어주었지요. 으악, 쓰다. 노인이 정신을 차리며 깨어났습니다. 시퍼렇던 얼굴색도 점점 돌아오고 있었지요. 어머나, 살아났네.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일어나 약초들을 다시 꾸러미에 넣었지요. 앞으로 살가는 미음만 드시고 이 약초를 우린 물을 하루 3번 드세요. 여인이 작은 약봉지를 건네주자 노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어찌 보답을 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여인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던 그는 이 여인의 신기한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낭자. 여인이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가 마치 가을 하늘 같았지요. 무슨 일이신지요? 소생에게는 중풍으로 앓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겠소? 여인은 잠시 도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은 맑고 정직해 보였지요. 중풍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소로. 3년째 앓고 계시는데
여러 의원을 찾아봐도 모두 손을 저으니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정말이오? 고맙소. 낭자. 도원은 기뻐하며 여인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길을 가면서도 여인이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것이었지요. 단순히 고마워서가 아니라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낭자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아라고 합니다. 설아.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소생은 김도원이라 하는데 그저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오. 선비라고 하셨나요? 과거는 보셨고요. 도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7번 응시했지만 모두 낙방이었소. 7번이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기가 대단하시네요. 설아의 말에 도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끈기라기보다는 고집이겠지요. 할아버지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두 사람이 도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설아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어머나, 무슨 일이신가요? 이 어르신의 병은 보통 중풍이 아니시군요. 설아가 할아버지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소녀는 설아라고 하는데 도원나리께서 부탁하셔서 찾아뵈었습니다. 오, 고마운 일이구나. 젊은 낭자가 의원인가? 의원은 아니고 그저 약초에 대해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설아가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자 놀라운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흐려지더니 마치 무언가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상합니다. 이것은 중풍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소? 도원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독에 의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서서히 퍼지는 독이에요. 할아버지와 도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이라니 그럴 리가 없소.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드시는 음식도 정해져 있고. 아니다, 도원아.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이상한 일이라니요? 어떤 자가 밤중에 우물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본 적이 있단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쳐버렸지.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조금씩 독이 체내에 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완전히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이오? 어떤 방법인가요? 지리산 깊은 곳에 천년 영지버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구할 수 있다면. 도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천년 영지버섯이요? 그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소? 그런데 설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요? 그 영지버섯을 구하시면 저와 함께 살간 동행해 주셔야 해요. 도원은 의아했지만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소.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소. 설아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만나요. 지리산으로 떠나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도원은 할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반드시 그 영지버섯을 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해라, 도원아. 그런데 그 낭자가 좀 이상하지 않더냐? 이상하다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다. 도원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원은 설아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행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타났지요. 준비되셨나요? 그렇소로. 그런데 정말 그 영지버섯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설아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길이 험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지리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위험한 여행이 시작된 것이지요. 지리산 자락에 들어서자 깊은 산내음과 새소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설아는 마치 이 길을 수없이 다녀본 듯 자신 있게 앞장서며 걸었지요. 낭자는 이 길을 잘 아시는군요. 어렸을 때부터 약초를 캐러 자주 다녔거든요. 도원은 설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산길을 걷는 걸음걸이가
보통 여인과는 달랐거든요. 마치 산에서 자란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그런데 설화 낭자는 어디서 그런 신기한 능력을 익히셨소? 신기한 능력이라니요? 어제 장터에서 보니 단번에 병의 원인을 알아내시던데. 설화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의 아픈 곳이 보였거든요. 타고났다고요? 네. 손을 대기만 해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느껴져요. 그래서 약초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도원은 감탄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놀라웠거든요. 그럼 낭자는 뛰어난 의원이 될 수 있겠군요. 의원이라 설화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자가 의원이 되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요. 그건 편견이오. 실력이 있다면 남녀가 무슨 상관이겠소? 설화가 도원을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도원 나리는 참 특이하시네요.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소생도 특이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소. 두 사람이 한참 걷다 보니 길이 점점 험해졌습니다. 큰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고 가파른 비탈길이 계속되었지요. 조심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위험해요. 설화가 도원의 손을 잡고 바위를 넘었습니다. 그 순간 도원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설화의 손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곱더군요. 그냥 약초꾼의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낭자의 손이 참 곱군요. 아, 그런가요? 설화가 얼른 손을 빼며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손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서. 그때 갑자기 덤불 속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무슨 소리지?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 호랑이다. 도원이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설화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도원 나리, 움직이지 마세요. 뭐라고요? 호랑이가 저기 있는데 저 호랑이는 다친 것 같아요. 공격할 의도가 없어 보여요. 정말로 호랑이는 앞다리를 절뚝거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설화 낭자, 위험하오. 하지만 설화는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지요. 아픈가요? 어디 한번 봅시다. 설화가 호랑이의 앞다리를 살펴보니 가시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설화는 조심스럽게 가시를 뽑고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으르렁거렸지만 점차 얌전해졌지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호랑이는 설화를 빤히 바라보더니 마치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호랑이를 치료하다니. 도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동물도 사람처럼 아프면 도와줘야죠. 설화의 말에 도원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범상치 않았거든요. 낭자는 정말 특별한 분이군요. 별로 특별할 것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갈 때쯤 두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영지버섯이 있는 곳인가요? 아직 아니에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새벽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두 사람은 큰 바위 아래 움막 같은 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설화는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지요. 낭자는 정말 야외의 생활에 익숙하시군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산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혼자서요? 가족은 안 계신가요? 설화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도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도원 나리는 어째서 과거에 그렇게 매달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꿈이셨거든요. 집안 대대로 농사만 지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손자만큼은 관리가 되기를 바라셨지요. 그런 이유군요. 하지만 재주가 부족한지 계속 낙방만 하고 있소. 설화가 도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주가 부족한 게 아니라 때가 안 된 거예요. 때라고 하시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도원 나리의 때는 곧 올 거예요. 어찌 그런 것을 아시오? 그냥 느낌이에요. 설화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은 온갖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올빼미 울음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까지. 무섭지 않으세요? 도원나리가 함께 계시니까 무섭지 않아요. 철화의 말에 도원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생 같은 무능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소? 무능하다는 말씀 마세요. 도원나리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어떻게 아시오? 어제 장터에서 할아버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무능할 리 없어요. 두 사람은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원은 자신의 꿈과 고민을, 설아는 약초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새벽이 되자 설아가 도원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정말 험한 길이 시작돼요. 네, 각오는 되어 있소.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가팔라지고 위험해졌지요. 절벽 같은 바위 틈을 기어오르고 급류가 흐르는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원이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했을 때 설아가 재빠르게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고맙소. 낭자.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낭자는 왜 꼭 소생과 함께 가고 싶어 하셨소? 설아가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혼자 가기에는 무서웠어요. 그리고요? 도헌나리가 믿을 만한 분 같아서요. 오후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골짜기 안쪽 커다란 바위 동굴 앞이었지요. 저기 동굴 안에 천년 영지버섯이 있어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동굴 안에는 큰 곰이 살고 있거든요. 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곰이라고요? 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설아가 배낭에서 꿀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곰의 주의를 돌릴 거예요. 그 사이에 영지버섯을 채취하는 거죠. 위험한 계획이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를 살리려면 이 방법뿐이에요. 도원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좋소. 해보는 수밖에. 설아가 동굴 입구에 꿀을 발라놓자 정말로 큰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곰은 꿀 냄새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지금이에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신비로운 빛을 내는 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게 바로 천년 영지버섯이에요. 정말로 그 버섯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은은한 금빛이 흘렀고 주변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지요. 신기하군요. 정말 천년이나 자란 것 같소. 설아가 조심스럽게 영지버섯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빨리 나가야 해요. 하지만 동굴을 나오려는 순간 곰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큰일이군요. 걱정 마세요. 설아가 또 다른 꿀항아리를 꺼내 반대편에 던졌습니다. 곰은 그쪽으로 가버렸지요. 이제 안전해요. 두 사람은 천년 영지버섯을 가지고 무사히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구했군요. 도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겠소. 네, 이걸로 약을 다리면 완전히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설아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지켜주셔야 해요. 약속이요? 사흘간 저와 함께 있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설아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도헌나리. 천년 영지버섯을 구한 두 사람은 안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설아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오, 낭자? 아니에요. 그냥 조금 복잡한 심정이라서요. 도원은 설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할아버지를 구하려는 마음뿐이었는데 어느새 설아 자체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설아 낭자, 소생이 무례한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흘간 함께 지내자고 하신 이유가 궁금하오. 설아가 걸음을 멈추고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사실 저에게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소?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 쫓긴다고요? 네. 그래서 며칠간 숨어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무서워서. 도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누가 낭자를 쫓는다는 말이오?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도원 나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생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소.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안동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할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지요. 할아버지, 오, 도원이구나. 다녀왔느냐? 네, 그리고 약도 구해왔습니다. 설아가 천년 영지버섯을 꺼내 보이자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천년 영지버섯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달여서 드시면 완전히 나으실 거예요. 설아는 즉시 영지버섯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지요. 신기하구나. 벌써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할아버지께서 약을 드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시던 손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머나, 정말 효과가 있네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신통하다, 신통해. 정말 몸이 좋아지는구나. 도원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 낭자, 정말 고맙소.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헌나리 덕분에 무사히 영지버섯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며칠만 더 약을 드시면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았지요. 설아야,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살았구나. 천만에요, 할아버님. 그런데 너희 둘을 보니 참 잘 어울리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도원과 설아 모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호호, 늙은이 눈에는 다 보인다. 서로 마음이 있지 않느냐? 설아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할아버님, 저는 괜찮다, 괜찮아. 이 늙은이가 괜히 나선 것이로구나. 그날 밤 도원과 설아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군요. 그러게요. 달빛이 이렇게 밝을 줄이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았습니다. 설아 낭자, 소생이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소.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살리려는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낭자 자체가 소중해졌소. 설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이요? 네. 도헌 나리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설아의 목소리에는 어떤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시오? 사실 제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숨기고 계신다는 말이오? 설아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통 약초꾼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시오? 제 정체를 알면 도원나리께서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소. 낭자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정말요? 정말이요. 소생에게는 지금의 설아 낭자가 전부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이 밤중에 누가 오는 것일까? 도원이 대문을 열어보니 화려한 복장을 한 무사들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원 선생이 계신가?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오? 무사 중 하나가 공문을 꺼내 보였습니다. 좌의정 대감께서 급히 부르신다. 좌의정 대감이라고요? 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미천한 선비를 좌의정께서 부르신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시는 것인지 그건 도착해서 직접 들으시게 될 것이오. 어서 준비하시오. 설아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좌의정이라니. 설아 낭자 괜찮으시오? 안색이 좋지 않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원나리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할아버님을 돌볼게요. 혼자 계셔도 괜찮겠소? 네, 걱정 마세요. 도원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무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요. 좌의정 대감의 저택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도원은 그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긴장했지요. 들어가시오. 큰 방에는 위험 있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좌의정 대감이었지요. 김도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 오거라. 도원이 다가가자 좌의정이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문으로는 7번이나 과거에 낙방했다던데.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가상하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요즘 낯선 여인과 함께 다닌다던데. 도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아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여인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약초에 대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약초라. 좌의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설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역시 그랬구나. 좌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인은 내 딸이다. 뭐라고요? 도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 낭자가 대감의 따님이라니. 그렇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집을 나가 소식이 없었다. 그럼 왜? 정치적인 이유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서 피신시켰는데 그만 연락이 끊어졌다. 도원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설아가 누군가에게 쫓긴다고 했던 이유를 말이지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내가 내 딸을 지켜준다니 고맙다. 하지만요?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도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분과 그래도 딸 아이가 널 좋아하는 것 같으니 기회를 주겠다. 기회라고 하시면? 이번 과거에서 급제하면 혼인을 허락하겠다. 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대신 떨어지면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라. 도원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좋다. 그럼 어서 돌아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도원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설아는 할아버지 곁에서 밤새 간병하고 있었지요. 다녀오셨네요. 어떤 일이셨어요? 도원은 모든 것을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만나셨군요. 왜 말하지 않으셨소? 좌의정 대감의 따님이라는 것을.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생겼소. 과거에 급제하면 혼인을 허락해 주신다니. 설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원나리는 이미 7번이나. 이번에는 다를 거요. 낭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소.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낭자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이지요. 과거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도원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설아도 곁에서 정성껏 뒷바라지를 해주었지요. 도헌나리,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소.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야 하니까요. 설아가 따뜻한 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몸이 상하면 안 돼요. 건강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설아 낭자 덕분에 힘이 나오. 할아버지의 건강도 날로 좋아졌습니다. 천년 영지버섯의 효과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도헌아, 이 늙은이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이야. 다 설아 낭자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로구나. 너희 혼인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과거에 급제하면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겠구나. 할아버지께서도 도원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편 좌의정 저택에서는 설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가 정말 그 선비와 혼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냐? 좌의정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3년 만에 집에 온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신분 차이가. 벼슬자리는 나중에 어찌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급제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하지만 그 청년의 인품을 보니
분명 성공할 것 같아요. 좌의정도 마음속으로는 도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위험에서 구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시험 일주일 전 도원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는 것이었지요. 젊은이여,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누구십니까? 나는 지리산의 산신령이다. 내가 내 영지버섯을 정당하게 구해간 것을 기특하게 여긴다. 산신령이시라고요? 그렇다. 그리고 내게 선물을 주겠다. 산신령이 손을 내밀자 금빛 붓한 자루가 나타났습니다. 이 붓으로 글을 쓰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깬 도원은 신기하게도 베갯머리에 정말 금빛 붓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붓을 들어보니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느낌도 특별했지요. 설아 낭자, 이것 좀 보시오. 어머, 이 아름다운 붓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도원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설아도 놀랐습니다. 정말 산신령이 나타나셨다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오. 산에서 선행을 베푼 대가인 것 같아요. 호랑이를 도와주신 것도 그렇고. 그런가요? 이 붓으로 시험을 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도원은 설아와 할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시험장으로 향했지요. 꼭 성공하세요. 걱정 마시오. 반드시 급제해서 돌아오겠소.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이번 문제는 무엇일까? 작년보다 어렵다던데. 도원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이 준 금빛붓을 꺼냈지요.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민본 사상에 대해 논하라. 도원은 붓을 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의 신념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신기한 것은 금빛붓을 쓰니 글이 술술 써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을 이끌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백성이 근본이다. 임금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며 신하는 백성의 아픔을 살피는 것이 도리다. 도원의 글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느낀 것들, 설아와 함께 지내며 깨달은 것들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는 김도헌. 도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번 낙방한 자신이 장원급제를 했다니요. 정말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답안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도헌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설아 낭자, 급제했소. 그것도 장원으로. 정말이냐? 정말로? 할아버지께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축하해요, 도헌 나리. 설아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요. 이제 정말 혼이 날 수 있겠군요. 그렇소. 좌의정 대감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좌의정 대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도헌 선생 장원급제를 축하하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약속대로 설아와의 혼인을 허락하겠소. 정말 감사합니다. 좌의정이 도헌을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대였소. 하지만 자네의 정성과 인품을 보니 내 딸을 맡겨도 될 것 같구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벼슬자리도 마련해 주겠소. 정칠품 사원부 감찰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소? 과분한 은혜입니다. 설아가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한 달 후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안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지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로구나. 고생 끝에 낙이 왔네. 혼례 첫날 밤 도헌과 설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말 꿈 같소. 저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새로운 인생을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도헌은 벼슬길에 올라 백성을 위해 일하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설아 덕분이오. 아니에요. 도헌 나리의 선한 마음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의 덕분이겠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인 후 1년이 지나자 도원은 사원부에서 청렴한 관리로 소문이 났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김감찰이 또 부정관리를 고발했다더군.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청천 같은 관리라고 부르지. 설아도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소. 그런데 어느 날 설아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오? 정말로? 도원은 기뻐서 설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아기가 있다니까요. 아, 미안하오. 너무 기뻐서. 할아버지도 손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증손자를 볼 수 있겠구나. 할아버님,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좌의정 대감도 기뻐했습니다. 사위가 장원급제에 청렴한 관리까지. 이제 외손자까지 보게 되다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직 10달이나 남았어요. 그래도 기쁜 건 어쩔 수 없구나. 한편 도원의 명성이 높아지자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부정부패에 연루된 관리들은 도원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지요. 저 김도원이라는 자가 너무 나선다. 그놈 때문에 우리 일이 자꾸 방해받는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들은 도원을 모함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도헌, 당장 따라오시오. 무슨 일입니까? 조사할 일이 있다. 도원은 영문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설아는 불안해했지요. 왜 이렇게 늦으시지?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오셨을 텐데. 조사실에서 도원은 뜻밖의 누명을 들었습니다. 내가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뇌물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증거도 있다. 관리가 금덩이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집에서 나왔다. 그건 거짓입니다. 제가 언제 뇌물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도원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집에서 소식을 들은 설아는 크게 놀랐습니다. 남편이 뇌물을 받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증거가 있다니까. 그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설아는 급히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도원이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 어찌하겠느냐? 그 증거가 가짜라고요. 설령 그렇다 해도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설아는 절망했습니다. 임신 중인 몸으로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다니요. 그날 밤 설아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지요. 누구세요? 걱정 마세요. 도우러 왔어요. 나타난 것은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어떻게 여기에? 저는 남편분의 부하입니다. 진실을 밝혀드리러 왔어요. 진실이라니요? 남편분이 누명을 쓴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사내는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증거입니다. 누가 남편분을 모함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설아가 문서를 보니 정말로 도원을 모함한 자들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남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겠군요.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자네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문서를 들고 좌의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좌의정이 문서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도원이가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구나. 그렇죠? 이제 남편의 결백을 밝힐 수 있겠어요? 물론이다. 당장 임금께 아뢰겠다. 좌의정은 즉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임금께 보고했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 전하. 김도원은 완전히 결백합니다. 그럼 누가 모함을 했단 말이냐? 바로 이들입니다. 좌의정이 문서에 적힌 이름들을 읽어 올렸습니다. 모두 부정부패에 연루된 관리들이었지요. 즉시 체포하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진짜 범인들이 모두 잡혔습니다. 억울합니다. 전하.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억울함이 있느냐? 며칠 후 도원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포상을 받게 되었지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정오품 이조정랑으로 승진시키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집에 돌아온 도원을 설아가 반겼습니다. 여보, 정말 돌아오셨네요. 당신 덕분이오. 어떻게 그 증거를 구했소? 설아가 신비한 사내 이야기를 들려주자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산신령이 보낸 사자인 것 같소. 정말요? 선행을 베푼 대가로 계속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손자의 무사귀환을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해.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서. 할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도운 것이지. 그 후 도원은 더욱 청렴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도 더욱 높아졌지요. 김정랑은 정말 믿을 만한 관리야.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분께 호소하는 거지. 설아의 배도 점점 불러왔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행이요. 이제 마음 놓고 아기를 기다릴 수 있겠군요. 네,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원은 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아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아기가 아빠 목소리를 알아보나 봐요. 정말 신기하군요. 두 사람은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도원이 정오품으로 승진한 지 몇 달 후 설아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지요. 축하합니다. 아드님을 낳으셨어요. 정말이요? 정말로? 도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설아도 고생 끝에 무사히 출산을 마쳤지요. 고생했소, 설아. 괜찮아요.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증손자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증손자를 보다니 한이 없구나. 할아버님, 아기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현명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현우는 어떠냐? 좋은 이름이네요. 김현우라. 아기는 정말 건강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힘이 있었지요. 좌의정 대감도 외손자 탄생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외손자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버님. 어찌 안 좋아하겠느냐? 우리 가문의 희망이 아니냐?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원아, 임금께서 너를 부르신다. 또 무슨 일일까요? 도원이 궁궐에 가보니 임금께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하셨습니다. 김정랑, 경상도 관찰사로 발령 내리겠다. 관찰사라고요? 내가 청렴하고 능력이 뛰어나니 지방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기 바란다. 정오품에서 정삼품으로 한꺼번에 승진하는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과분한 은혜요입니다. 과분하지 않다. 내 실력으로는 마땅히 받을 자리다. 도원은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관찰사라고? 정말이냐? 할아버지께서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네, 경상도 관찰사로 발령났습니다. 대단하구나. 이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네. 설아도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모든 게 가족들 덕분이오. 관찰사로 부임한 도원은 경상도 전체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뭄이 심하군요. 예, 관찰사 나리. 올해 농사가 걱정입니다. 저수지를 새로 만들어야겠소. 즉시 공사를 시작하시오. 정말이옵니까? 감사합니다. 도원은 또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감히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렸다니. 관찰사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없다. 법대로 처리하라.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도원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경상도에 청렴한 관찰사가 왔다더군. 김도원이라는 분인데 정말 훌륭하다던데. 한편 집에서는 아기 현우가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정말 똑똑해요. 그러게요. 벌써 혼자 앉을 수 있다니.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설아는 아기를 돌보면서도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관찰사 일로 자주 집을 비워야 했거든요. 여보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곧 올 거야, 현우야. 어느 날 도원이 업무차 안동 근처에 왔을 때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리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산신령이 나타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도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산신령이라니 자신에게 금빛붓을 준 바로 그분일까요? 직접 가보겠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소.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도원은 소수의 부하만 데리고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설아와 함께 영지버섯을 구하러 갔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산 깊숙이 들어가자 정말로 신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혼자 올라가겠소. 관찰사 나리 위험합니다. 걱정 마시오. 도원이 혼자 산정상에 올라가자 정말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젊은이여. 산신령님, 내가 나의 선물을 잘 활용하여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산신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선했기 때문이다. 산신령이 또 다른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주겠다. 그것은 작은 옷구슬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구슬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보면 해답이 떠오를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아들도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 제 아들이요? 그렇다. 현우는 훗날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산신령의 말에 도원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선한 일을 하거라. 그러면 더 큰 복이 따를 것이다. 산신령이 사라진 후 도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산신령님을 만났소. 도원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설아는 놀랐습니다. 정말 산신령님이 다시 나타나셨다고요? 그렇소로. 그리고 현우에 대한 예언도 들었어요. 우리 현우가 큰 인물이 된다고요? 네, 정말 기대되지 않소? 설아는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기구나. 아기 현우는 마치 이해하는 듯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옷구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백성을 위해 일해야겠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나라 전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꿈 말이지요. 설아도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우가 3살이 되던 해 도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임금께서 형조판서로 발탁하신 것이지요. 김관찰사를 형조판서로 임명하노라. 감사합니다, 전하. 정삼품에서 정의품으로의 승진이었습니다. 이제 조정의 핵심 인물이 된 것이지요. 내 능력과 청렴함을 인정하여 내린 명령이다. 법무를 맡아 공정하게 처리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원을 가족들이 축하했습니다. 형조판서라니 이제 정말 나라의 중심이 되었구나. 할아버지께서 감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것이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 실력이지. 설아도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제 더 많은 백성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소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현우도 아빠의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고맙다, 현우야.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할게. 형조판서가 된 도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법 앞에 귀천이 없다. 누구든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저 사람은 양반인데 양반이든 평민이든 상관없다. 법은 모두에게 동등하다. 이런 도원의 공정한 법 집행은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형조판서 김대감은 정말 공평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안심이다. 하지만 기득권층에서는 도원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김도원이 너무 엄격하다.
우리도 살기 어려워졌어.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권문세가의 자제가 평민을 죽인 사건이었지요. 이런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도원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권문세가의 압력이 거세게 들어올 것이 뚜렷했거든요. 그때 산신령이 준 옥구슬을 꺼내 보았습니다. 구슬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오며 글자가 떠올랐지요. 정의는 타협할 수 없다. 도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판서님, 상대방이 권세가인데 상관없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도원의 공정한 판결에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권문세가들은 분노했습니다. 김도원을 제거해야 한다. 방법을 찾아보자. 이들은 도원을 모함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 후 도원에게 위험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판서님, 자객들이 저택을 노린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객이라고? 네, 판서님을 해치려는 음모인 것 같습니다. 도원은 가족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설아와 현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날 밤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도원의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김도원을 죽여라. 내 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았다. 도원은 칼을 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자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원이 위험에 빠진 순간 갑자기 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자객들을 위협했지요. 어디서 호랑이가? 도망쳐라. 자객들이 모두 도망간 후 호랑이는 도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저 호랑이, 혹시 예전에 설아가 치료해 준 그 호랑이인가? 도원은 산신령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자객 사건의 배후가 밝혀졌습니다. 권문세가들이 판서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한다. 증거를 모아 고발하라. 도원의 단호한 처리에 임금께서도 감탄했습니다. 김판서의 공정함이 가상하다. 더욱 믿고 맡기겠다. 이 일로 도원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편 현우는 나날이 영특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글자는 뭐예요? 현우야, 벌써 글자에 관심이 있구나? 네,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요. 저라도 아들의 총명함에 놀랐습니다. 현우가 정말 똑똑해요. 또래보다 훨씬 빨리 배워요. 산신령님 말씀이 맞는 것 같소. 어느 날 좌의정 대감이 사위를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또 공을 세웠다더군. 과분한 말씀입니다. 과분하지 않다. 이제 의정부 요직을 맡아야 할 때가 되었지 않겠나? 의정부 요직이라고 하시면 우의정 자리가 곧 비게 될 것 같다. 자네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의정은 정일품으로 나라의 최고 요직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감히 그런 자리를. 겸손할 것 없다. 자네의 능력이라면 충분하다. 며칠 후 정말로 임금께서 도원을 우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김판서를 우의정에 임명하노라. 과분한 은혜요입니다. 과분하지 않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공정함과 청렴함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도원은 정일품 우의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에서 나라의 최고 요직에 오른 것이지요. 집에 돌아온 도원을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며 맞으셨습니다. 우의정이라니. 이 늙은이가 손자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다니. 할아버지, 모든 것이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의 결과다. 저라도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제 온 나라 백성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책임이 무겁소. 더욱 열심히 해야겠어요. 현우도 아빠의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아빠, 우의정이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높은 자리란다. 그럼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현우야,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날 밤 도원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라도 함께 나왔지요. 여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당신을 만났던 그날을.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네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감회에 젖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우의정이 된 도원은 더욱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선정은 온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김의정 덕분에 나라가 태평하다. 정말 성군을 만난 것 같다. 현우도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공부는 재미있니? 네.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하렴. 가족 모두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우가 15살이 되었을 때 정말로 산신령의 예언대로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과거에 응시하고 싶어요. 아직 어린데 괜찮겠느냐? 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도원은 아들의 실력을 시험해 보았는데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겠구나. 정말요? 그렇다.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는 마라. 네, 아버지. 과거 시험날 현우는 당당히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원급제를 했지요. 김현우, 장원급제. 15살의 장원급제라니 정말 신동이로구나. 현우의 급제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김의정의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구나. 집안 자체가 특별한 것 같다. 도원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현우야, 정말 잘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노력의 결과다. 저라도 아들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산신령님의 예언이 맞았소. 그러게요. 정말 신기해요. 한편 할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80을 넘기신 고령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현우가 급제하는 것을 보니 더 바랄 게 없다. 할아버지, 더 오래 사셔야 해요. 이 늙은이가 이미 충분히 살았다. 너희들이 모두 잘 되는 것을 보니 한이 없구나. 얼마 후 할아버지께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지요? 도헌아, 너를 키운 보람이 있었다. 현우도 잘 부탁한다. 할아버지,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김의정 할아버님께서는 정말 복 받으신 분이셨어. 손자와 증손자가 모두 훌륭하게 되시니 도원은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더욱 열심히 나라 일에 매진했습니다. 몇 년 후 임금께서 도원을 영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의정을 영의정에 임명하노라. 감사합니다, 전하. 내가 그동안 보여준 충성과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드디어 도원은 정일품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최고 관직에 오른 것이지요. 영의정이라니 정말 꿈만 같소. 당신의 노력이 이룬 결과예요. 현우도 아버지의 영의정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우야, 너도 언젠가는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네,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해 일하겠어요. 영의정이 된 도원은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했습니다. 그의 선정으로 조선은 태평성대를 누렸지요. 김영의정 덕분에 나라가 평안하다. 정말 성인 같은 분이시다. 현우도 벼슬길에 올라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부자가 함께 나라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어느 날 설아가 도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또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요? 네, 이번에는 딸일 것 같아요. 몇 달 후 정말로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전란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좋은 이름이군요. 가족이 더욱 완성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도원이 60을 넘겼을 때 그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지요. 아직 정정하신데 적당한 때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은퇴한 도원은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네요. 그렇소로.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었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설란도 좋은 가문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해 살겠어요. 그래, 현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도원의 후손들도 대대로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모두 선조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늙은 도원이 지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 설화와 함께 영지버섯을 구하러 갔던 그곳이었지요. 산신령님,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소. 도원은 설화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우리 참 멋진 인생을 살았소. 네, 후회가 없어요. 두 사람은 여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같은 해에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우가 부모님의 묘비에 글을 새겼습니다. 천년 영지로 인연을 맺고 평생을 사랑으로 살다 간 두 분이 잠들다. 후세 사람들은 도원과 설화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김도헌과 설화의 사랑처럼, 그들의 선행처럼. 이 이야기의 교훈은 적선지가 필요여경입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또한 유정천리의 상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정한 정이 있으면 천리 밖에서도 다시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도원과 설화처럼 서로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선비였던 도원이 영의정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설화의 사랑과 자신의 선한 마음 덕분이었지요. 여러분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도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행을 베푼다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선행의 힘을 보여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교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